가파른 산길에서 어른들의 보폭을 따라잡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13살입니다. 1시간, 2시간, 하루 그리고 이틀. 시간이 갈수록 제 머리를 짓누르는 짐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지만 이 짐도 곧 내려놓을 시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 제 거친 숨소리도 다시 편안해지겠지요? 저는 네팔의 소년 포터 로빈입니다. 한국의 한라산보다 약간 낮은 이곳. 저는 이곳 담푸스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10번째로 높다는 안나푸르나와 신성한 산 마차푸차레까지 히말라야의 눈부신 설산들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멋진 곳이지요.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카메라 앞에서 목욕을 하다니 쑥스럽긴 하지만 하는 수 없습니다. 곧 출발할 시간이니까요. 앞으로 한동안은 씻기 어려울 테니 목욕은 필수입니다. 저기 저 꽃밭 속에 형이 보이네요. 이름은 어닐. 형은 지금 저에게 줄 꽃을 따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들까지 모두 저를 배웅해주기 위해 모이셨어요. 이번엔 꽤 오래 집을 떠나 있게 될 겁니다. 이유는 물론 포터일 때문이지요. 네팔에선 집을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의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건 티카라고 부르는 건데 나쁜 기운을 막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붉은 꽃을 짓이겨 이마에 붙입니다. 노란색 꽃 목걸이도 마찬가지. 사고 없이 안전하기를 기원하는 뜻이지요. 자,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저 언덕 위에 친구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최대한 씩씩하게 집을 나서 봅니다. 이제 그만 익숙해질 만도 한데 엄마는 오늘도 한참을 우실 겁니다. 이곳은 네팔 최고의 관광도시 포카라입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만도 무려 50여 개. 그래서 일감을 잡으려는 포터들은 대부분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네팔에서 짐을 옮기려면 도꼬라고 부르는 커다란 대나무 바구니와 머리띠가 필수입니다. 보기엔 힘들어 보여도 짐의 무게중심을 높여주기 때문에 산을 오르는 데 힘이 덜 들고 등에 매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출발. 이번 손님은 멀리 호주에서 온 자매입니다. 이번 트레킹은 왕복 열흘 이상이 걸리는 비교적 긴 일정이라서 사실 전 지금 좀 긴장 상태입니다. 산 날씨는 종처럼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화창하게 맑았는가 싶다가도 어느새 빗방울이 떨어지곤 하니까요. 다행히 날씨가 더 험해지기 전에 마을이 보입니다.
오늘은 이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어갈 겁니다. 등반객과 포터들이 묵어가는 이런 숙소들을 네팔에선 로찌라고 부릅니다. 모시고 온 손님들을 수발하는 대신 포터들은 공짜로 묵어갈 수 있습니다.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식사 준비. 로찌에서 밥을 사 먹는 등반객들과는 달리 포터들은 아침 저녁으로 밥을 직접 지어서 먹습니다. 힘들게 버는 돈을 밥값으로 날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메뉴는 늘 달밭입니다. 네팔 사람들이 즐겨 먹는 가정식 백반 같은 건데 쌀밥 위에 녹두 국물과 커리를 얹어 섞어 먹는 음식입니다. 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이게 꽤나 든든한 영양식입니다. 게다가 고된 하루를 마치고 먹는 달밭이란 얼마나 꿀맛인지. 저희 집 형편으론 자주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서 달밭을 먹을 때면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잠이 옵니다. 아무 곳이나 자리를 잡는 곳이 그대로 잠자리.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듭니다. 또다시 아침이 밝았습니다. 늘 그렇듯이 출발은 곰파, 즉 사원에 들러 종을 치고 마니차를 돌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도 별다른 사고 없이 산에 오르게 해달라고 신께 기원하는 것이죠. 저희 네팔 사람들은 신이 받아주지 않으면 산에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트레킹 이틀째. 골은 어제보다 조금 더 깊어지고 길은 더 가파라집니다. 흔히들 등반객들을 돕는 진꾼을 셀파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셀파는 네팔의 수많은 민족 중 하나입니다. 에베레스트 등정 역사를 통해 셀파족이 포터로 이름을 날리면서 생겨난 오해죠. 실제로는 셀파족 말고도 다양한 민족들이 포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포터는 네팔에서 가장 흔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포터 한 사람이 지는 짐의 무게는 30kg. 정부에서 정해놓은 규칙이지만 돈을 더 받고 그보다 더 많이 짐을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30kg도 벅차지만요. 어서 자라서 저도 빨리 아저씨들처럼 많은 짐을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सधैँ किनिन्छ कोक्ला तिमीलाई भनेको बेला किनिदिनुहुन्छ कस्तो राम्रो सर भएको है ठिक छ यस्तो भारी बोक्नु नपरोस् हैन अनि त्यहाँ त अर्काको हलो जोतेर खान्न परोस् मागेर खान्न परोस् जोगी हुन्न परोस् अलि ठुलै एकदम ढलन घर बनाएर बस्न पाउन् बुवा मम्मी पनि 산악국가 네팔은 가꿀 수 있는 땅이 국토의 16%이지만 전 국민의 94%가 농부입니다. 저희 아빠도 물론 농부입니다. 다른 사람의 논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가난한 농부시죠. 농번기가 지난 요즘은 물레방아를 만드느라 바쁘십니다. अब मैले यो अरे भन्दैन अब मेरो छोरा नातिले नि यही हाल्लान् छोराले यही हाल्लान् भनेर सर 사실 저희 집은 평범한 주택이 아닙니다. 집을 구할 만한 형편이 안 돼서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못 쓰는 물레방앗간에 살고 있습니다. 물길을 막아놓긴 했지만 늘 눅눅하고 위험한 집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술을 만들어 파십니다. 아락이라는 이름의 네팔 전통 술인데 곡식을 이용해 한국의 막걸리 같은 술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증류해서 만드는 술입니다. 고생스럽고 벌이도 그닥 신통치 않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고집을 부리십니다. 언일 형은 오늘도 강가에 나가 있습니다. 형이 하는 일은 모래포대 나르기. 강가의 모래를 포대에 담아서 차가 다닐 수 있는 큰 길가까지 나르는 일입니다. (60kg짜리) 모래짐을 한 번 나를 때마다 받는 돈은 단돈 10루피, 한국 돈으로 130원입니다. 이 강은 건축용 모래를 채취하는 곳인데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성한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라도 나와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주로 모래 고르는 일을, 남자들은 나르는 일을 합니다. 젖은 모래는 보기보다 훨씬 무거워서 계단을 이용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여차하면 무릎을 다치기 때문이죠. तिम्रो भाइ त गोराको पोटर हो नि मालले बोल्न जान्दैन अनि तिमी किन पोटर नभएको नि म बोल्न जान्दैन त्यही भएर तर पोटरको भन्दा गाह्रो छ पोटर भन्दा काम गाह्रो छ 엄마를 닮아서 태어날 때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았던 형은 그래서 말이 어눌합니다. 함께 포터로 일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은 형의 지능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세상에서 제일로 착하고 좋은 형입니다. 어느덧 트레킹 4일째. 몸이 재산인 포터들에게 늘 다니는 익숙한 길이라고 해서 방심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런 길에서 제일 골치 아픈 녀석들은 바로 나귀. 이 녀석들을 만나면 꼼짝없이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까지 들고 이렇게 기다릴 때면 좀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기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은 못해도 저처럼 힘이 들 테니까요. 높이 오를수록 날씨는 더욱더 오락가락. 기온과 함께 기압도 조금씩 떨어집니다. 워낙 산에 단련된 포터들이지만 이때쯤 되면 발걸음도 좀 느려지고 간간히 이어지던 대화도 사라집니다. 반면에 제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죠.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걱정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짐인데 몇 배는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저를 기다리느라 죄송하게도 아저씨들까지 통 속도가 붙질 않습니다. 모래바람이 날리는 걸 보니
이제 곧 좀섬입니다. 기압 차이 때문에 이곳은 늘 이래요. 바로 이곳이 이번 트레킹의 목적지 좀섬. 눈 덮인 산을 상상했는데 좀 실망인가요? 흔히 히말라야 하면 생각나는 설산은 4,000m 이상은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시야가 탁 트여 있어서 히말라야를 감상하기 좋은 곳이죠. 이제 우리의 트레킹도 모두 끝났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마지막을 장식하는 건 이별 파티. 오늘 많은 손님들도 우리들이 정성껏 준비한 달밭을 먹게 될 겁니다. 먼저 손님들이 손짓을 물을 대령합니다. 달밭은 손으로 먹는 게 제맛이니까요. 오늘 달밭은 커리도 푸짐한 게 식사당번이 특별히 신경을 쓴 티가 역력한걸요. 손님들도 과연 우리처럼 달밭을 맛있게 먹어줄지 궁금합니다. 다행히 괜찮은 눈치입니다. 예쁜 누나들이 우리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보니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이유가 뭐 이유가? 이나. हिजो भनेको हेर्न र मैले ऊको अनुहार अलि लाम्चो छ Always be honest and keep being as friendly as you. And work hard for your money. Don't beg for your money. Work as hard as you can. माया तिमीलाई सम्झन्छु दिनको रातमा सेन्दिछ 이런 자리에 노래가 빠질 수 있나요? 노래를 불러 흥을 띄우는 건 제 몫입니다. 짐은 어른들만큼 많이 지지는 못하지만 제가 꼭 필요한 순간이 바로 지금이죠. 적당히 흥이 오르면 자연스레 춤판이 벌어집니다.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건 한국 사람들과 비슷한가요? 다음 날 아침, 이제 정말 작별의 시간입니다. 손님들은 이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포카라로 돌아갈 겁니다. नमस्ते 오케이 그러고 나면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옵니다. 네, 맞아요. 품값을 받을 시간입니다. 땀 흘려 일한 대가지만 어쩐지 공돈이 생기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बाह्र लिनुहोस् है थ्याङ्क यू धन्यवाद 13, 14, 15 이번엔 트레킹 기간이 긴 편이어서 그런지 다들 지폐 뭉치가 두둑합니다. भाइ बहिनी 마침내 제 차례. ओके न थ्याङ्क यू 6일 동안 짐을 나른 값으로 받은 돈은 무려 1,500루피. 난생 처음 만져보는 큰 돈입니다. मालदालाई अलि लाटो हुनुहुन्छ मालदाई होइन अनि मालदाई अलि लाटो हुनुहुन्छ धेरै बोल्नुहुन्न अनि त्यहाँ ठुल्दाले सुतेको बेला पिट्छ र एकदम टाउकोमा मेरो कम्जोर छ एकदम अनि टाउकोमा हान्छ अनि बुवा बनाउँदै गाडी 올 때는 함께 올라왔지만 집으로 가는 길은 각자 알아서 가야 합니다.
사는 동네들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맞아서 함께 내려오기란 좀처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처음엔 좀 무섭고 외롭기도 했지만 한 번, 두 번 다니다 보니 이제 그런 대로 견딜만해졌습니다. 트레킹도 끝났는데 웬 짐이 이리도 많냐고요? 그건 아직 비밀이에요. 제게 한 가지 계획이 있거든요. 배꼽시계가 요란한 걸 보니 점심때가 지났나 봅니다. 올라갈 때와는 달리 혼자서 내려갈 때는 모든 끼니를 사 먹어야 합니다.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점심 메뉴는 만두. 네팔에선 만두를 모모라고 부르는데요. 모모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조금씩 아껴 먹어보지만 모모 5개가 뱃속으로 사라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근데 오늘은 모모를 먹고 나서도 왠지 허전해서 여심이와 사탕까지 2개나 사버리고 말았습니다. पैसा थोरै भएर पैसा अलिक कम छ त्यो मोमोलाई अलिक धेरै पर्छ त्यही तिमी चौधरी दिनको सपना धेरै भयो तिम्रो नन्दीप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5일 만에 저는 다시 포카라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갔으면 진작에 도착했을 테지만 다시 포카라로 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지요. 근데 이게 웬 날벼락일까요? 기껏 힘들게 지고 온 사과들인데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좀섬 근처 마르파라는 마을에서 나는 사과는 사과술의 재료로 유명해서 비싸게 팔 수 있어서 떼어온 물건이었습니다. नराम्रो लागेको छ कुहिएपछि अलिक त्यो फाल्नुपर्छ अनि त्यहाँबाट नराम्रो लागेको छ 결국 이문을 남기는 건 고사하고 본전도 못 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까운 사과를 그냥 버릴 수야 있나요? 가족들을 위해 몇 알을 추려봅니다. 사과를 팔려고 계획했던 건 바로 운동화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돈을 헐 수 없어서 사과를 팔고 난 이익으로 운동화를 사려고 했거든요. 어쨌든 가격이나 물어봐야겠습니다. 뭐 물어보는데 돈 드는 건 아니니까요. 4
80-50 वर्ष एकदम महँगो भन्छ कतिमा लाने त नि लो भन त म दिन्छु अब 200 सम्मको खोजेको त भयो महँगो 좀 सबै चिज 생각보다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포기하겠지만 사실 제 신발이 이 모양이 됐거든요. होइन घरै लगेर दिने नि पैसा आफूले किन्नु लागेको जातिबित्ती भनेर नि सबै नकिन्ने चाहिएको मात्र किन्ने अरू पैसा घरमा लगेर दिने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दाइ यो जुत्ता सिउन मिल्छ कि मिल्दैन नि किन मिल्दैन कसरी मिल्दैन नि 이렇게 애통할 수가. 마지막 희망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저렇게 귀신 같은 솜씨를 가진 아저씨가 못 고치는 신발이 있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아 발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더 모을 때까지 당분간은 슬리퍼로 버텨야만 할까 봅니다. काले चुप 이 순간에 제가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아빠도 아실까요? आइज आइज रवि सबै नदिएर किन अलिकति राखेको हजुर अलिकति पैसा राखेको 60 रुपियाँ मात्रै राखेको किन अलिअलि चाहिन्छ कि कहिलेकाहीँ केही पर्छ कि भनेर 다음 날 아침. 아침부터 교복을 입고 가방을 챙기고 포토일을 하지 않을 때는 저도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갑니다. यहाँ फेरि 포토로 일하고 난 후 저에겐 나쁜 버릇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우유에 말아먹는 집밥이 맛없어져 버린 겁니다. 새벽부터 밥을 지으신 엄마께 미안하지만 자꾸만 산에서 먹던 달밭이 생각납니다. 대충 한술 때우고 출발. 지각하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स्कुल कहाँ हो उयो डाँडा काटेर कहाँ जानुपर्छ कति घन्टा लाग्छ अब 1-2 घन्टा लाग्छ 네팔에선 이 정도는 옆 동네 수준이긴 하지만 만약에 형이 없었다면 꽤나 지루했을 겁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한눈을 팔게 된다는 것. 그러다 보면 결국엔 10중 8구 눈썹이 휘날리게 뛰게 되곤 합니다. 우리 학교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두 모여 있습니다. 워낙 산간마을이라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이번처럼 2주일씩이나 학교를 빠지고 나면 수업을 따라가기가 사실 좀 벅찹니다. 미안하지만 오늘도 짝꿍 노트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은 바로 영어. 덕분에 전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이게 다 포토로 일하면서 갈고 닦은 영어 실력 덕분이죠. रवि राम्रो छ नि
보세요. 진짜라니까요. त्यो पेट दुखेको र अनि त्यहाँबाट उसो के अरे तिमी बोल्न जानी? 오늘은 엄마를 모시고 꼭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하셔서 걱정이었는데 마침 근처에 무료 이동병원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어디다 쓸 건지 물어봐라. 이동병원에선 진료 이외에도 해주는 것이 많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는 건 물론이고요. 덥수룩한 머리도 깔끔하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엄마 차례입니다. 형과 마찬가지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엄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질 않습니다. पेट कहाँ दुख्ने पेट कहाँ दुख्छ अरे? कहाँ देखाउने कहाँ दुख्छ भन्नुहोस् 제발 큰 병원 아니어야 할 텐데. यो भाइटामिन हो त्यसकारण यो भाइटामिन बिहान भात खाएपछि मिठाई जस्तै छ भात खाएपछि एउटा खाने यो सबै अन्तिमसम्म बुझ्यौ यो तिम्रो हो 엄마가 아픈 것은 영양실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के गर्ने रे तिमीले? मम्मीलाई बिमारी छैन अरे अब के अरे अब पैसा कमाएर खुवाउने अरे पैसा तिमीले फलफुल खुवाउने अरे 괜찮습니다. 이번엔 제 차례. के भएको छ? She did not see one eyesight is on the right eye. 사실 저는 오른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에 높은 곳에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 후로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자세히 검사를 해봐야 돼요. 한쪽 눈이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좀 아쉽게도 안과 장비를 좀 더 나중에 안과 좀 전문팀도 같이 와서 시력 검사도 좀 같이 하고. 뭐 어차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으니 괜찮습니다. 이곳은 우리 집 다락방. 형과 제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아빠가 농사지은 곡식까지 떡하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비좁은 방이지만 크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건 사람들의 시선. 아무 생각 없이 주고받는 말 한마디입니다. छ्या यो त यस्तो घरमा बसेको चिया त खोला लान लागेको ठाउँमा भन्यो भने मलाई आँसु आउँछ आँखाबाट त्यो बुवा मम्मीलाई नराम्रो बानी त सोध्ने छैन मलाई त 저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볼펜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개인적인 의식 같은 거랄까요? 다 쓴 볼펜들이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뿌듯해지거든요. 공부도 훨씬 잘 되는 것만 같습니다. ए टिएच इड यस इएन नगल दाई जस्तो हुनुलाई चाहिँ मलाई नगल दाई पनि गाइड हुनुहुन्छ मेरो लागि त सरै हुनुहुन्छ है अनि त्यहाँबाट दाइले राम्रो काम गर्नुहुन्छ नराम्रो काम गरेमा पिट्नुहुन्छ अनि त्यहाँबाट दाइले दिनदिनै पोटरको भारी बोक्नुहुन्छ त्यहाँबाट पैसा कमाएर आफू नै खर्च पाकेटमा राख्नुहुन्छ त्यही राम्रो लागेको छ मलाई 예전 같으면 등반객들이 한창 많을 시기지만 요즘은 일이 없어 포토들도 할 일 없이 시간을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나마 제가 간간히 포토 일을 할 수 있는 건 수완 좋고 맘씨 좋은 너걸 아저씨가 저를 예쁘게 봐주시기 때문입니다.
너걸 아저씨 같은 사람을 우리는 사다라고 부르는데, 사다는 일감을 구해 포터들을 소집하는, 말하자면 포터들의 대장입니다. 오늘도 너걸 아저씨 덕분에 짧은 등반 일정에 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손님들은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찾아온 독일인 커플. 대부분의 손님들은 어린 제가 자신의 짐을 지는 걸 처음엔 다들 불편해하십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제게 짐을 맡겨주는 것이 오히려 저를 돕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죠. 오늘 손님이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Yes, it will be like this. Then sometimes too much alcohol is burning in the boom. 아마도 허파에 바람이 들었나 봅니다.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눈앞에서 직접 마술을 본 건 처음이거든요. 깜짝 마술 덕분일까요? 손님이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패러글라이딩 장비들 때문에 오늘의 짐의 무게가 평소보다 조금 더 무겁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해발 1593m의 사랑고트. 사랑고트는 네팔에선 비교적 야트막한 언덕배기에 불과하지만 눈부신 설산들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흔히 히말라야의 전망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짧은 일정의 관광객들은 물론 패러글라이더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만나자마자 이별이라니 아쉽습니다. 포토일을 하면서 번번이 겪는 일이지만 헤어지는 일만은 쉽게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 뒤가 바로 아저씨 차례. 그런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사고를 보고 나니 마음이 괜시리 불안해집니다. 손을 한번 흔들어 주는가 싶더니 아저씨는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오늘처럼 맑아서 히말라야를 볼 수 있는 날은 1년에 40일 정도. 산도 바람도 히말라야를 허락한 걸 보면 아저씨는 분명 좋은 사람일 겁니다. 저렇게 하늘을 나는 기분이란 어떤 걸까요? 저도 언젠가는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보고 싶습니다. 저 위에 오르면 아무리 힘든 일도 조금쯤은 하찮게 보일 것만 같습니다. 아침부터 함께 시내에 나가자고 조르더니 형이 앞장서 찾아간 곳은 신발 가게입니다. 미리 점 찍어 두기라도 한 것처럼 망설일 새도 없이 무조건 운동화 한 켤레를 신어보라고 합니다. 형은 대체 이게 얼마나 비싼지 알고는 있는 걸까요? 요 जुत्ता किन्ने पैसा छ तपाईसँग? छ। के हुन्छ हुनु त? हुन्छ? 신발이 망가진 후론 내내 슬리퍼 신세긴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지 너덜너덜해진 돈을 보니 망설여집니다.
형도 분명 쓰고 싶은 곳이 있어서 모았을 겁니다. पहिला जुत्ता नै किन्थ्यो होइन तिमीले यस्तै मेहनत गर्दैछौ है मेहनत गर्यो भने सफलताको शिखर छुम्छौ तिमीले 자꾸만 눈이 시린 것처럼 아파옵니다. 운동화 가격은 350루피. 형이 35번이나 모래를 날라야 만질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런 슬픈 생각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이 운동화 덕분에 포토일을 더 잘하면 저도 곧 형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줄 수 있을 겁니다. हात हेराउँदा ज्योतिषीले जापन जान्छ आसमान भन्नलाई 가난하건 부자건 산은 오로지 자신의 두 다리로 오르는 것만을 허락합니다. 저에게 꿈은 산과 같습니다. 남보다 속도가 느릴진 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다 보면 언젠가 제 꿈에 닿을 날이 올 테니까요.